안녕하세요. 대가였습니다. 주말 맞아서 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프리하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특정한 자막 없이 그냥 프리하게 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ERP입니다. ERP. 네. ERP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ERP 개발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총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는 ERP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에 ERP 업무를 다루고 ER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 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ERP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 같은 경력자나 또는 신입 개발자들이 ERP를 실제 업무적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 등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입 개발자에게 ERP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네, 약간 이미 제 라이브 톡의 방향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나버린 그런 질문이면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ERP 개발자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ERP 개발 업무에 대한 총평인데요. 총평이라기보다는 경험이다 라는 얘기로 정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 우선 ERP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즘 조금 저도 하고 있긴 한데 그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온라인 쇼핑몰이죠. 사실상 온라인 개인몰, 온라인 판매몰이죠. 온라인 판매몰에 내가 특정 상품을 많이 올렸어요. 상품을 올렸는데 그게 키보드가 될 수도 있겠죠. 키보드 같은 거가 될 수 있는데 키보드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 정도 놓고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개 많으면 막 1000개씩 놓고 판다고 했을 때 물건이 들어오고 물건이 나가고 그러면 다음 물건이 빠지기 전에 즉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또 주문 즉 발주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택배를 통하든 본인이 하든 소위 말하는 출하 상품을 내보내는 거죠. 이러다가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100,000개 되면 또 창고가 필요하고 제1창고, 제2창고 이러면서 이런 재고와 매출 등등의 어떤 정보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그것을
다루는 시스템이 바로 ERP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만약에 비즈니스가 만약에 성장이 되고 ERP가 필요하게 되게 되면 ERP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고 꼭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ERP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 있는 약 1만여 개 중견 이하 이상급 정도? 1만 개 이상 회사 그 이상 될까요? 회사 개수가 중견 회사급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만 개 정도 회사에서 ERP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모든 기업에서 ERP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가 뭐 꼭 어려운 건 아니고 생소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 ERP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신입분들 또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참 지우네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지우는 게, 네,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P는 우리와 굉장히 가깝다. 하지만, 내가 개발자로서 ERP 업무를 맡았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른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사업주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시스템, 당연히 ERP죠. 하지만 개발자의 포지션으로 또는 신입 또는 경력의 입장에서 ERP의 업무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ERP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두 가지 큰 경험을 했죠. 하나는 SAP, R3, ABAP, 포로 굉장히 오랜 시절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억도 안 나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내가 ABAP 개발자에서 자바 개발자로 전향한 이유라는 영상을 초반기에 좀 올렸었는데 그것과 연계된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 사실은 그 영상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총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국산 ERP죠. 국산 ERP DG사의 ERP 패키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바포가 이제 주로 프로젝트성 개발했다면 이 DG ERP 패키지는 주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외산 SAP R3 요즘 그러니까 제가 이제 SAP R3를 할 때는 이제 하나DB도 없었고 하나DB 없이 그냥 오라클 DB에 서버 하나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했었던 게 이제 예전에 제가 썼었던 SAP R3 ERP 패키지였는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시스템의 경험이라는 건 뭘까요? 네, 시스템을 분석 설계하는 것이죠. 분석 설계.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아키텍처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경험이 있는 분들은 ERP를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바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거죠. 이것도 배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이해하기도 쉽고. 보통 개발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자바 전에 이제 HTML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DB도 알고 이제 클라우드도 알고 그러는데, ERP는 셉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국산 ERP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요즘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ERP 패키지도 조금 사장 입장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ERP 패키지도 비싸요. 그래서 ERP도 두 가지죠. 이제 패키지성 ERP하고 이제 사스 형태의 ERP 두 가지인데, 사실 가격적으로 보자면 이제 가격이 사스 형태가 싸죠. 패키지 ERP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ERP도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데, 사스 ERP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컴팩트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작은 범위,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스 ERP로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RP 업무가 조금 방대해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회사는 패키지 ERP를 쓰고, 조금 중소 이하급에서는 사스 ERP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규모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ERP 규모가 만약에 큰 경우 이제 우리는 패키지를 써야 되는데, ERP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물려있는 여타 연계 시스템이 많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죠.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업무죠. 다 업무. 그런데 개발을 할 때나 운영을 할 때나 모든 것이 업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ERP는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다시 말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
뭐 셉 ERP든 국내 그 ERP든 이미 아키텍처 설계가 다 끝난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솔루션의 업무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솔루션을 익힐 때까지는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솔루션을 익힌 후에는 더 이상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RP는 이미 패키지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요. 패키지. 그러니까 완전 블랙박스죠. 네. 블랙박스라고 보면 됩니다. 블랙박스고 어떤 사람이 접근할 때는 패키지는 그냥 화면단으로 보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죠.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DB 관련입니다. 어떤 DB 관련이냐? DB 쿼리. 그리고 프로시저.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트리거들.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거기에 또 뭐 국내 ERP 같은 경우는 DB링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개발자로서 또는 신입이나 경력 자 입사를 하고 업무를 맡게 되면 ERP의 이런 패키지 화면 단위의 ERP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뭐 화면 단위니까 이 패키지가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면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겠죠.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의 원천은 뭐다? 네, 바로 DB 쿼리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프로시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프레임워크의 MVC 구조라기보다는 뷰나 컨트롤러 없이 그냥 모델 중에서도 그냥 데이터 레이어 뒷단 백엔드도 아니죠. 백엔드 뒤에 레가시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만 주구장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 ERP도 그렇고요. 셉 같은 경우도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미 프리빌트된 그런 모듈들이 있죠. 이 화면이 업무죠. 네, 화면이 업무고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뭐 회계 같은 경우 FI라고 그러죠. SD, MM 제조 같은 거 모듈이 있어요. 셉에 마찬가지로 국산 ERP 패키지에도 뭐 이런 모듈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메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방대한 걸로 친다면 크기로 사이즈로 본다면 이제 셉이 당연히 큰 건데 뭐 그렇다고 국내 ERP 패키지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자로서 신입이나 경력으로 들어왔을 때 주로 하는 거는 아키텍처는 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고요. 패키지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 뒷단에 있는 데이터 레이어 쪽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이 뒷단에서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거의 한 95%에서 95% 이상 95%에서 한 99%까지 이 뒷단에 있는 작업만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DB 쿼리 그리고 프로시저 그리고 트리거 그리고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DB 링크도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외, 여타, 기타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연계라는 거, 인터페이스라는 건 결국은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 그게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걸 뭐 표준화된 방식이든 아니든 뭐 MSA로 하든 뭘 하든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표준이 있는데, 사실은 결국 그게 ERP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죠. 데이터의 흐름인데 아무래도 속도도 그렇고 유지보수도 그렇고 보안상의 취약점은 있지만 DB-링크가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리거를 통해서 특정 DB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업무 처리는 뭐 당연히 CRUD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등의 셀렉트 등의 업무를 이제 어떻게 여타 시스템의 어떤 업무 로직에 의해서 커밋할 것인가. 마치 DB-링크는 로컬에 있는 테이블을 갖다 쓰듯이 쓰는 거기 때문에 DB-링크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레가시의 번복이 ERP 업무의 주요 업무고, 사실은 셉 같은 경우 맨땅에 개발할 때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셉의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있고 하나DB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태계 안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국산 ERP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하게 되면 약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 어떤 거냐면, 패키지죠. ERP 패키지. ERP 패키지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C샵으로 만들게 되죠. 국산 ERP 같은 경우. 화면 단위의 화면 단위에 이제 플로우나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죠.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클릭하면서 어느 정도의 커스터마이징 된 개발된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와 페이지 이동, 특히 복잡한 페이지일수록 업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업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해당되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엮여 있다. 그런 것들이 특정 화면에 엮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특정의 데이터, 마감 일정에 있어서의 특정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진다. 근데 마감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정의 사라지는 것들이 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가 해당 ERP 패키지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물론 그게 이제 DB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ERP 패키지 내에서 수많은 트랜잭션이 있었을 때 이것을 글쎄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국내에서는 커스터마이징된 ERP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게 롤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셉 같은 패키지라고 하면 뭐 하나DB도 있고 그들만의 그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ERP 업무를
처리하다가 사라진 데이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좀 더 안정적인 패키지라는 거죠. 근데 국내 ERP 패키지는 커스터마이징된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재고 마감을 했는데 마감 데이터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마감된 데이터를 어떤 마감 데이터가 사라졌는지 유실됐는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첫 번째, 자, 업무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업무를 안다는 것은 결국 업무와 연관된 테이블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테이블을 안다는 얘기는 그것과 관련된 프로시저, 트리거, 그리고 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유실된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트랜잭션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마감 때는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급하죠. 마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유실됐다. 굉장히 ERP 업무 담당자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ERP 패키지가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 그리고 그 유실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이런 업무 지식, 그리고 그것들의 수준은 복잡한 업무일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실된 데이터와 연관된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프로시저, 굉장히 많은 트리거, 굉장히 많은 뷰 등등이 엉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ERP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프로시저라고 하더라도 프로시저의 라인 수가 보통 콜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0라인에서 2000라인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 봐야 1차 서브 쿼리, 2차, 3차, 4차 서브 쿼리에 그냥 유니언 홀로 주르륵 연결돼서 다 그룹 바이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조각조각을 내서 보자면은 다 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뻔한 내용. 근데 라인 수가 1000라인, 2000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한 데이터에서 오류가 났을 때 이 오류가 난 데이터와 관계가 되어 있는 테이블을 또는 화면상의 프로시저를 분석할 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빨리 피드백을 주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는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라진 데이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일상적인 ERP
개발, 그리고 ERP 유지 보수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뭐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적으로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고 특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뭐다. 그리고 패키지에서 이 데이터가 자주 사라지는 버그가 있다. 라는 것까지 알고 대응이 빨리빨리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뭐 1년, 뭐 2년, 3년 이거를 버틸 수가 있느냐. 신입 입장에서 그리고 경력 입장에서 경력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스템의 갑이다. 내가 고객사의 갑이나 을 입장에서 계속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경력, 자, ERP에서의 3년 경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RP에서의 3년 경력. 그러니까 이게 3년 이후로 10년, 20년 같은 자리에서 일한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계속 일하면 되니까. 그런데 ERP 경력 3년을 놓고 만약에 이 친구가 새로운 이제 웹 개발 영역 또는 이제 모바일 개발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웹 개발은 아까 얘기한 대로 MVC 아키텍처를 많이 다루고 그 안에 이제 주로 코딩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 데이터 레이어 쪽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레가시가 있으면 그걸 그냥 응용해서 그냥 당겨오는 형태가 많지 데이터 레이어 쪽으로 매일매일의 업무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신입으로 시작해서 경력으로 ERP 3년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데이터 레이어 쪽 쿼리 그리고 프로시저 트리거, 뷰, DB 링크들을 이용해서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시저 안에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 레이어에서의 경력들은 쌓여서 그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ERP 3년 경력은 결국 그런 쿼리 능력 그리고 업무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경력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만약 이런 분들이 이제 웹 개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를 다루는 회사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기존의 ERP 지식들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업무를 익혀왔는데 이런 서비스 회사를 가게 되면 이런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겠지만 업무 지식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 ERP 업무는 좀 어렵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신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자주들 얘기하겠지만,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ERP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건조합니다. 배우는 과정이나 또는 익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건조하고 약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러다 보면 ERP가 아닌 다른 뭐 SI든 뭐 다른 SM이든 서비스 회사든 뭐 게임 회사든 동시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스킬이 계속 스킬업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ERP는 해당되는 회사에 해당되는 업무에 ERP의 업무 안에 있어서 계속 관련된 쿼리와 그리고 관련된 그런 데이터 레이어들, 그리고 업무 안에서 업무 흐름이죠. 이 두 가지 안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웹 기술이 빨리 변하고 많이 이제 그 기술의 변화라든지 진화가 빠른데, ERP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 그대로인 국내 패키지, 외산 패키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패키지예요. 보수적인. 즉, 기술과는 조금 먼 모든 것이 ERP 업무 중심인, 그런데 국산 패키지는 업무 중심인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진 그 폴트를 이제 유지보수하는 사람이나 개발자나 그걸 찾아내서 복구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특별하게 국내 ERP 패키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불필요하다. 뭐 요즘 도커나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시대를, MSA나 이런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ERP는 조금은 다른 영역이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경력으로서 10년, 20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기술을 맛보고 내 커리어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ERP를 신입으로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입 개발자에게 ERP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에요. 즉,
ERP에서의 경력이 조금 이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ERP 경력은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ERP로 일단 진입하게 되면 ERP 내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즉, 주로 신입 때부터 업무와 그리고 SQL 쿼리 등으로 다져진 그들의 스킬셋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SQL 쿼리를 할까요? 그럼 두 가지예요. SQL 쿼리를 하든 업무를 하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ERP는 외산 솔루션, SAP R3이든 국내 ERP 솔루션이든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바로 SQL 쿼리 능력과 업무 파악 능력 두 가지입니다. 내가 ERP 개발자로 신입이든 경력이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스킬셋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3년, 5년, 10년 지났을 때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쿼리?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키텍처니 쿠버네티스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500줄, 1000줄, 2000줄짜리 바로바로 짤 수 있는 쿼리 능력. 존경스럽죠? 그게 답니다. 업무 능력. 그렇기 때문에 셋도 마찬가지예요. 쿼리 능력으로 계속 갈 것인가? 물론 이게 내 적성이다 생각하면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SAP R3 뭡니까? 1번 쿼리 능력. 아밥 자격증 있죠? 아바퍼라고 그러죠. 아바퍼. 이 1번 행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쿼리. 특정한 기업의 특정한 목적의 ERP를 구축하고 또는 이미 기구축되어 있는 SAP 패키지에 대한 유지 보수를 아밥 언어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최소한 SAP R3는 아까처럼 국산 ERP처럼 마감 때 데이터가 빠져나가거나 깨져서 그거 복구해 주세요. 이러한 사소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ERP SAP 페이지라든지 ERP 업무가 변경됐을 때 변경에 대한 아바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번 아바퍼고요. 2번은 바로 뭡니까? 네, 컨설턴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ERP는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업무 능력 특정 기업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다. 그럼 포스코에 대한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바퍼를 거쳐서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특정의 삼성이라 그러면 삼성의 ERP 새로운 업무 그리고 또는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윈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새롭게 ERP를 구축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업무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라든지 제조라든지 물류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듈 단위로 컨설턴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아바퍼 정도 또는 이제 국산 ERP 같은 경우도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 사용을 해서 프로시저로 막 화려하게 쿼리를 막 날리면서 그리고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그러면 이미 ERP에 많이 몸을
담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쪽, 나는 ERP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나 ERP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커리어를 변경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ERP 개발자로 푹 빠져서 아바업을 하든 오라클 프로시저를 하든 이쪽으로 조금 발을 담그게 되면 벌써 한 3년? 한 5년 정도는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ERP 쪽에서 내가 뭔가 할 만한 스킬이 됐다는 얘기는 3년, 5년이 필요한데 이 3년, 5년 동안에 뭐 웹 기술이며 모바일 기술이며 뭐 AI 요즘 그 챗 GPT나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뭐 로봇 기술이라든지 뭐 AI,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막 그런 것들이 막 클라우드도 막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영역으로 건너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얘기했었던 그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발자도 클라우드 많이 다뤄요. 개발자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아키텍트로 넘어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본인만 노력하면 개발자 하다가 클라우드 아키텍트 하다가 다시 개발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ERP 영역은 좀 단절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ERP를 하다가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한다. ERP를 하다가 뭐 파이썬 개발을 한다. ERP 개발을 하다가 자바 개발을 한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영역이 좀 이렇게 밀접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ERP 쪽은 이제 본인이 그거를 좀 느끼셔야 돼요. 업무 성향 나랑 맞느냐, 업무 흥미 나랑 맞느냐, 주구장창 업무 콜이 SQL 매일매일 업무 콜이 SQL 데이터 조작,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국산 ERP 패키지 불필요하게 데이터 날라간 것들 복구하는 거, 불필요한 업무들, 이 짬뽕이 된 이 업무들을 참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커요.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ERP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ERP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ERP로 진입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ERP의 사명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장기적으로 ERP의 컨설턴트가 돼서 예를 들어서 SAP R3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컨설팅 비용 엄청나게 많이 받죠.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개발자로서 ERP 개발자는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기술 자체도 보수적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업무에 디펜던트하고 업무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콜입니다. 콜이 프로시저, 콜이 트리거, DB링크, 콜이 SQL, 프로시저. 이게 능력일 수도 있어요. 능력일 수도 있는데 ERP 외에 다른 영역으로 일이 있을 때 ERP 개발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요. 하지만 ERP 영역 자체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존재는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는 만여 개 회사 규모가 있으면 무조건 ERP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ERP 시스템을 유지하는 인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오너 입장에서의 필요성이고 개발자 입장에서 ERP 시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취업 시장이 어려워도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발을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마시라. 차라리 그냥 웹개발 SI 업체 있잖아요. 영세하고 만약에 임금 체불이 뭐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임금 체불이 있어도 저는 웹개발 SI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RP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죠. 저처럼 얘기하면 아무도 여기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최신 스킬셋의 개발자로서 프론티어처럼 앞서가는 개발자는 ERP 개발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개발자를 꿈꾸긴 하는데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고 내 업무가 ERP 개발 업무야. 그럼 우연치 않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나와서 이 대기업을 나와서 무엇을 하기를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하기보다는 그냥 월급 나오고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ERP 개발자로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구장창 SQL 쿼리 하면서 이제 업무를 익히는 거죠. 뭐 자재 관리, 재고 관리, 무슨 영업 관리, 회계 관리, 어떤 그런 안에 있는 ERP 패키지 안에 있는 업무들을 익히면서 업무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모바일 개발 쪽, 웹 개발과는 이제는 좀 서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그런 구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ERP가 완전히 피해야 될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기술을 다루고 그리고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소속이 대기업이고 그리고 ERP는 사라질 수 없는 업무예요. ERP는 사라질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장점이죠. ERP는 사라질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의 성향과 관심과 흥미를 체크해 보면서 내가 ERP 쪽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신기술에 관심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업무 익히면서 급여 꼬박꼬박 나오면서 이렇게 뭐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ERP 개발자는 뭐 미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러니까 기업이 생존하고 유지하는 동안은 ERP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함께 간다면 네, ERP 팀장 되는 거죠. ERP 팀장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ERP 팀장이 전산 실장이에요. 결국은 어느 회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대충 제가 좀 나래비로 쫙 펼쳐 두서없이 펼쳐 보이긴 했지만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ERP는 특별하게 IT 개발 시스템 중에서 조금 뭐랄까 좀 외딴 섬에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그 외딴 섬에서 급여 받으면서 잘 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약간 전산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RP 개발자의 미래가 어둡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하지만 ERP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쪽으로 가야 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쉽지 않다. 그리고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개발자로서의 흥미가 개발로 스킬로서의 흥미가 있느냐 재미가 있느냐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결국 그 경력이 뭐 1년 차든 뭐 신입이든 5년 차든 10년 차든 20년 차든 30년 차든 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이 재미가 있느냐 나한테 흥미가 있느냐 나한테 이건 딱 내 스타일이야 내 성향이냐 이거의 기준을 맞추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이런 거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그냥 ERP 가셔도 돼요. 네. 급여 꼬박꼬박 나오고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하면 ERP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국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소로 스스로에게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라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한서였습니다.